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Empirical Study of Rust for Linux라는 ATC 24년도에 발표된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한 논문입니다. 주제로는 성공, 불만족, 타협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아마 러스트가 리눅스에 이제 포함되는 과정을 좀 표현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 러스트라는 언어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이번 논문 읽으면서 좀 처음 좀 조사하면서 접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모질라에 있던 한 엔지니어가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2013년으로 이제 처음 소개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2012년도쯤에 러스트 0.1.0 버전이 처음 출시가 되었고 한 15년경부터 1.0 버전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어서 현재까지 한 10년 이상 개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러스트가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되고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리눅스 커널에도 이제 함께 세컨 랭귀지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셜하게 도입된 거는 2년 전쯤인 6.1 버전부터인데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러스트 개발자들이 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릴리즈된 6.8 버전에는 실질적으로 러스트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순수하게 개발이 되어서 이제 릴리즈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러스트가 리눅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얻어야 되는 교훈들이 뭐고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뭔지를 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이제 여러 러스트 for 리눅스 커뮤니티들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했고요. 이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RFL GitHub이라는 게 주축으로 이제 러스트 폴 리눅스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먼저 수많은 러스트 개발자들이 실험적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해보고 여기서 통과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존의 커널 컨트리뷰션 과정과 동일하게 각 서버 시스템들의 메인테이너들이 포함된 메일링 리스트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또 수많은 토론을 거친 이후에 이제 통과된 항목들이 리눅스 업스트림 커널로 포함이 되어서 메인라인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저자는 그 외에도 뭐 줄리 포럼의 저런 커뮤니티 정보들도 같이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러스트가 좀 생소하신 분들,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러스트는 그래도 메모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러스트 세이프티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측 그림은 하단에 있는 자, 그래서 발췌한 그림인데 좀 전반적인 오버뷰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러스트는 거의 대부분의 메모리 안정성을 컴파일 시간에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게 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는 좀 더 엄격한 룰을 바탕으로 이제 메모리 할당과 이제 그 해제를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장점은 다른 요즘 언어들이 갖고 있는 가비지 컬렉션이나 오버헤드를 걷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러스트는 메모리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성능은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C++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메모리 안정성을 위해서 대표적인 이제 규칙 중에 하나가 오너십입니다. 오너십은 특정 시점에 하나의 메모리의 주소는 하나의 오너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아래 예시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hello라는 이제 문자열을 s1이라는 이제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s1을 s2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고 그 이후에 s1 월드라는 걸 프린트를 했을 때 일반적인 언어라면은 hello 월드가 프린트가 되었을 텐데요. 러스트는 이제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제 그 에러의 원인은 S1이 S2로 대입되는 시점부터 더 이상 S1은 접근할 수 없는 이제 변수가 된 것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클론 같은 걸 쓰면은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기존 언어랑은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엄격한 룰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 아예 불가능한 구현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처럼 서로 디레퍼런싱하는 그런 코드들을 구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unsafe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에게 믿고 맡기겠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아래 규칙들에 대해서는 컴파일 타임에 이 규칙을 검사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 주겠다라는 이제 암묵적인 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세이프의 예시로 보면은 저 외부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이제 뭐 FFI라고 하는 이제 익스턴 C를 이제 C로 이제 작성된 외부 함수인 ABS 그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이제 러스트에서 가져다 호출해 쓰고 싶을 때 익스턴 키워드를 붙여서 C 함수를 호출해 놓고 이거를 사용할 때는 러스트는 이 ABS라는 함수가 어떤 식의 동작을 하는지 전혀 메모리 구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unsafe라는 키워드를 함께 사용해서 호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컴파일 타임에 해당 그 unsafe 블럭은 이제 검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출력은 정상적으로 3이라는 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러스트가 어떻게 이제 리눅스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개발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커널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API들이 있는데 이것은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C 언어로 작성된 API를 러스트로 한번 변환을 시켜 놓고요. 그 이후에 뭐 세이프티 엑스트랙션, 디바이스 드라이버 순서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커널 API를 러스트 API로 바꾸는 과정은 저 중간에 있는 러스트 바인드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러스트의 API를 변환하기 위한 헬퍼 코드인데 한 30줄 정도 되는데 저게 실제 러스트 포 리눅스 커널의 실제 코드 전체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변환한 API들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헤더 파일들만 인클루드 되어 있고요. 저 안에 있는 함수들이나 뭐 스트럭처들을 이제 오른쪽에 간단한 규칙들에 의해서 문법 정도만 변환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널의 API를 러스트의 API로 변환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 러스트의 API로 변환된 것들이 사실상 다 앞서 말씀드렸던 익스턴 함수로 다 호출되기 때문에 모두 다 unsafe로 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unsafe로 호출을 시키지만 그 호출하는 그 abstraction을 safe하게 외부로 노출시켜 준다면은 이 외부에서는 이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하단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이 코드는 러스트로 캐릭터 디바이스의 드라이버를 간단하게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캐릭터 디바이스 하단에 보면은 이제 CDV 얼록이라는 이제 익스턴 함수를 unsafe하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포하고 있는 CDV 얼록이라는 그 상단의 함수는 safe하게 외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저 CDV의 얼록을 호출할 때는 unsafe 키워드 없이 safe하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인 세이프티 엑스트랙션을 추가했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추상화된 그런 구조들을 활용해서 이제 일반적인 리눅스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안전하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러스트 컴파일러의 그런 체커들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질문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하신 있는데,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말장난 여기서 같고, 만약에 아, 러스트 API를 여기서 그 unsafe 이 바인딩 CDV 얼록이라는 함수는 커널 API에서 러스트 API에 바뀌었던 함수인데요. 얘를 사실상 호출하려면 얘는 익스턴으로 그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unsafe 키워드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만약에 직접 저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들이 모두 다 unsafe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이 도배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스트의 컴파일러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정말 메모리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러스트를 도입해야 되냐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이프티 엑스트랙션이라는 레이어에서 이런 언세이프한 호출들을 다 세이프하게 감싸놓고 이 세이프한 언록 함수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노출시켜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세이프한 언록만 쓰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가지고 두면은 다 언세이프 해야 되니까 이 완전 이 드라이버 코드 자체가 이제 스파게티 코드가 되니까 하나 감싸 놓으면 그래도 여기 이쪽에서 눈에 덜 띄게 만드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앱스트랙션은 그래서 신중하게 좀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지. 저 사실상 abstraction 함부로 쓰면 저건 실제 언세이프 할 수 있는데 세이프한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해놓은 거지. 네, 예,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저자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러스트가 리눅스에 포함되는 과정들을 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러스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왼쪽의 그래프에서 그 검은색 표식은 이제 러스트가 리눅스 커널에 포함해서 빌드되기 위한 K 빌드와 같은 환경을 위한 패치들의 비율이고요. 이제 시간축입니다. 가로축.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이프티 엑스트랙션에 관련된 코드들의 패치들의 비율이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러스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검은색 빌드 환경은 이제 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그 빌드를 위한 환경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있다. 근데 저 이제 회색깔로 네모박스 친 시점, 23년도 초부터는 이제 빌드 환경에 대한 커밋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저 시점부터 이제 앱스트랙션 레이어와 러스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커밋들이 이제 여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디스세티스팩션의 제일 원인 아니야? 모든 거 잘 모르겠다는 거 전부 다 앱스트랙션 해가지고 페이커다 치자 정말 엄청 귀찮다. 지금 이 상황 아니죠? 빨간색이 막 급증하고 있는 게? 근데 사실은 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호출하려고 하는 모든 함수를 다 앱스트랙션을 감싸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저거는 사실 언세이프하지만 세이프하다 가장 하자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 개발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 넘어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세이프하다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언세이프할 수도 있지 않는? 그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으로 언세이프 한지를 이제 사람들이 매뉴얼로 검증하는 거죠. 사실상 컴파일러 검증해 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무결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건데 그 컴파일러도 못 고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스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사전에 걸러보는 거죠. 네, 이 함수 내에서는 언세이프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언세이프함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세이프하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이 찾아보니까 좀 공격하는 뭐하지 몰래. 원래 짜는 데를 잘 따지고 뭐 한다고 좀 래퍼 하나 더 넣어? 이런 느낌 같아. 네, 러스트가 원래 오너십에 위반되는 거는 그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시멘틱이 인플리스하게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벽을 갖다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붙이다 보면은 이거 연습 사람 되는데 해가지고 반다음 쓸수 있거든. 근데 원래 만들 때는 그걸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잘못되잖아. 그걸 원천 차단해 주는 장점은 있어.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오브젝트에 이거는 딱 싱글 플로우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동작해야 된다. 여기서만 딱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면 컴파일 타임에 그걸 딱 체킹해버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막 메인턴스가 되고 코드가 바뀔 때 바로 에러 처리해버리는 장점이 있지. C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 C는 지금 우리 리눅스 마음대로 뜯어고 싶잖아. 페이 나든지 뭐 하든지. 그렇지 않니?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건 좋은데 원래 이 성격이 되게 쉐어를 해야 되고 러스트 자체도 아이 난 몰라. 너가 원세이프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상대가 알아서 되게 조심히 써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똑같아. 그럼 러스트가 개런티 해줄 수가 없어. 컨커런시는 그 누구도 와서 개런티 해줄 수 없고 이거 안 돌리고 어떻게 하나. 레이스를 허용하겠다. 얘도 사용하고 쟤도 접근해서 쓰겠다는 걸 허용하겠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부분이 지금 앱스트랙션이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 나도 잘 모르는데 일단 서로 그 눈으로 매뉴얼하게 검증해가지고 세이프하다고 넘어가자. 그런 느낌이야.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저 빨간색도 서서히 내려오고 파란색 러스트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가 쭉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라고 또 예상은 됩니다. 왜냐면 앱스트랙션이 계속 추가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려면 드라이버 짤 때 드라이버가 사용할 수 있는 익스터널 함수들이 수가 탭이 있어요. 어느 정도 베이직 머추얼돼 있지 프리미티브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직 프리미티브가 탭이 있고 그걸 다 이제 씌워놓고 그 다음부터 개발할 때는 드라이버 코드들이 전부 다 이거 이제 안전하다는 개런티 위해서 사용이 되니까. 네, 러스트가 내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제일 밑에 있는 프리미티브 인스트럭션이나 그거 접근할 때가 제일 불편하거든. 얘네들이 코드가 없으니까. 뒤에 있으면. 어셈 코드를 다 접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리눅스 개발에 그 XV6, XV6를 저희 강지훈 교수님이 바꿔놨잖아요, 이거. 작년에 너네들 코드 보여줬던 코드 있잖아요. XV6를 러스트로 다 바꿔놨어. 근데 그게 제일 불편한 부분이 그 부분.
커널 코드에 제일 부팅 들어가고 막 이제 CPU 관련된 거 막 직접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 CR 레지스터 막 불러오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러스트는 그거가 없거든요. 그런 거 부를 때가 되게 불편해 이제 감싸서 들어가요. 그런 형식을 최대한 내가 그럼 러스트에서 모든 걸 구현한다고 했을 때 리눅스는 정말 프리미티브를 다 받아 다 써야 되는데 그거에 그러면 어디까지를 얘네들이 다 감싸 놓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안전하게 그다음부터 쓸 수 있어? 그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그게 과정을 그게 빨간색이 딱 세츄레이션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풍부하게 리눅스에서 쓸 수 있겠지.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감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한참씩 감싸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C 언어랑 좀 다른 게 러스트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되게 프로액티브하게 병행하고 있는 언어라서 리눅스에서 뭐가 제약이 걸리면은 러스트 컴파일러를 수정해서라도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 러스트 도구들이 다 리눅스를 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가겠다. 막 이런 의지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다 보다 보니까. 오른쪽은 이제 그 RFL GitHub에서 이제 커밋된 내용들의 추이인데요. 사실 저 왼쪽의 그래프의 빨간 선은 이제 커밋이 된 수고 그 아래 있는 파란 선은 그 커밋된 것 중에서 이제 리뷰가 끝나서 스테이지 단계로 넘어간 커밋들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갭이 커진다는 거는 리뷰하는 리소스가 부족하다. 계속 커밋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비슷한 의미로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Y축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우상향을 하는 게 추이가 보이잖아요. 점점 로그 스케일인데 점점 리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러스트의 엑스퍼트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지가 않다. 한마디로 리뷰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스트와 리눅스 커뮤니티의 그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러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들은 어느 정도 성숙화되었고 이제 러스트가 이제 빠르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저 리뷰할 수 있는 리소스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스트가 리눅스에 들어오면서 진짜 좋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러스트가 처음에 리눅스에 들어올 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안고서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메모리 세이프티한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서 성능 오버헤드도 적게, 성능도 더 뛰어나고 또 러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이제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리눅스의 개발자들이 사실상 굉장히 엑스퍼트한 개발자들이 많고 또 새로운 뉴비 개발자들이 많이 유입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러스트의 개발자들은 되게 영한 젊은 개발자들이 많아서 이 러스트란 언어를 타고선 개발자가 자연스럽게 리눅스의 환경에도 이제 컨트리뷰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목표가 있었는데 한 번씩 살펴보면은 현 시점에서 러스트가 도입되면서 리눅스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널 코드를 보면은 저 보이드 포인터라는 그 캐스팅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런타임에 저런 타입을 딱 정해서 형변화시켜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형변화시켜서 뭐 인티저로 바꾸든지 쓰는 건데 이게 사실상 잘못된 형변화를 하게 되면은 미스캐스팅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강제 형변환을 미리 시켜놔서 특정 보이드 포인터는 특정 자료형으로만 바꿀 수 있게만 제약을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프로그래머가 한 땀 한 땀 코딩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제 C++에도 뭐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인데 뭐 락 같은 거를 이제 가드를 씌워가지고 그 블락을 스코프를 벗어나게 되면은 락이 자동으로 해제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러스트는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원하지 않았어. 스코프가. 네, 근데 리눅스는 C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지원하지 않았고 매번 락 언락을 굉장히 잘 해줘야지 데드락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걸 지원하는 러스트도 이제 락과 언락을 명시적으로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정한 보이드 타입의 포인터는 네. 이런 형식으로만 형변환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보이드 포인터라는 것 자체가 어노니머스 타입인데 네, 특정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순간 네. 보이드가 아닌 다른 타입으로 지정했다는 얘기가 네, 런타임에 이 보이드 포인터가 테스팅 되는 거를 메소드로 감싸놓는데 예시를 한번 좀 메서드로 네, 그러니까 네, 메서드로 감싸놨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러스트를 도입하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유사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고요. 기존의 커널 코드는 저런 Q워크온이라는 게 Q에 들어가는 함수인지 어떤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다 함수별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Q라는 스트럭처 내부에 다 이제 멤버 함수로 넣을 수 있어서 가독 성능이 뛰어나게 되었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버그들은 존재하는데요. 이제 버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 버그의 형태가 바뀌면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찾기 어려운 버그들로 변환된 것도 좀 있다. 그래서 러스트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조금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이제 방향이긴 하다 정도입니다. 부분도 안전했는데, 부분도 안전했는데, 막 깊숙이 숨어버린 버거가 생겼을 때 나는 매우 걱정이에요. 이제 저는 막 찾으려면은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거 발견 이것도 지금 드러난 버그들만 이렇게 수집을 해놓은 거지 저희가 모르면 드러나지 않은 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래서 우선 커널 개발자들은 우선은 아직은 좀 신뢰하지 않는 게 있다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널 개발자한테 정말 큰 프리덤이거든. 그냥 이 보이드를 선언해놓고 네. 이쪽에서 이렇게 캐스팅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캐스팅해서 어차피 기만하더라도 요것만 불러들이지 요만큼 불러들이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는 되게 러스트가 지적한 대로 맞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전적으로 개발자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개발자가 혼자 그 리눅스 커널을 짰다면 괜찮은데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엄청난 개발자가 붙으면서 할 때는 이게 이제 모르는 거지. 보이드에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정말 이걸 다 배변하고 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은 조금만 넘어버리면은 원래 얼로케이션 됐던 오브젝트보다 큰 걸 테스팅해버리면 뒤가 이제 다 포함돼 버리잖아. 이거 저 테스팅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맞지. 그리고 러스트가 과연 오버헤드가 없는 좋은 언어인가인데요. 이제 러스트로 짠 코드와 C로 짠 코드의 그 바이너리 사이즈를 비교했는데요. 우선 러스트에서 언세이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줄일 수 있었던 건 맞지만 이제 간단한 래퍼 함수만 해도 33%의 바이너리 사이즈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적으로 아래 이제 실제 커널 드라이버 모듈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100%, 2배 가까이 바이너리 사이즈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버헤드는 존재하고요.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러스트로 저 바인더 드라이버에서의 그 핑 레이턴시를 확인한 건데요. 이 바인더는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 위한 그런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하는 레이턴시를 한번 측정해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그 있는 러스트의 회색깔 러스트가 C 언어보다 레이턴시가 뭐 비슷하다. 10% 정도 차이 나지만 짧지만 비슷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C 언어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왼쪽은 저게 2000이라는 네트워크 드라이버인데 저건 아직 러스트로 완벽하게 다 구현되진 않아서 뭐 예를 들면 프리패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레이턴시가 늘어난 거지 오른쪽 결과를 보면은 비슷하게 성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래퍼 때문에 코드 사이즈가 2배나 늘어났다는 게 그 언세이프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언세이프를 네. 쓰는 언세이프를 통해서 이제 코드 래퍼를 줄일 수 있었고 그런 걸로 코드 사이즈는 줄어든 건 맞는데 그거를 외에도 그냥 자체적으로 잠시만 이 래퍼라는 게 아, 그 말씀하신 것처럼 33% 증가한 거는 언세이프를 래핑하는 그 코드 자체가 때문에 증가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 100% 증가한 그거는 요 바운더리 체크라는 코드나 뭐 아까 락 같은 거를 이제 라이프 타임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코드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에 바이너리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래퍼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래퍼가 아니고 러스트를 쓰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코드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플 래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언세이프한 코드를 세이프하게 래핑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차적인 것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러스트를 쓰면서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네. 생으로 다 러스트로 짜면 안 돼요?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막 컨버전 그러니까 기존에 C로 짜이는 그
뭐지? 그 커널 코드를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되게 저항감을 안 가지고 요 러스트 커널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막 아까 툴 같은 것도 써서 막 컨버전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으로 러스트로 짜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사실 그거는 이제 러스트풀 리눅스랑은 좀 다르게 아예 러스트로 만들어진 O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다른 누군가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논문 주제인 리눅스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처음부터 러스트로 운영체제를 짜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 예를 들어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 바로 앞에 뭐 NVMe 러스트 드라이버라고 써 있으니까 네, 말하자면 모듈을 갈아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냥 정말 그 NVMe 러스트 드라이버는 러스트로 짜면 되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러스트가 리눅스에 포함되는 목적이 딱 그겁니다. 그 NVMe 드라이버는 러스트로 짜되 리눅스의 코어는 C로 돌아가는 거죠. 그 중간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세이프티 앱스트랙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는 말하자면 C에서 부르는데 다른 커널 모듈은 C로 돼 있는데 요 러스트 드라이버 자체는 러스트로 짤 수가 없는 거냐 이 말인 거예요. 네. 러스트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NVMe 러스트 드라이버는 러스트로만 짜져 있습니다. C가 없이.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커널 API를 호출해 쓸 텐데 그것들은 결국엔 C 이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네네네. 네. 이어서 넘어가면은 방금 언급하신 NVMe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성능이고요. 이 그래프 히트맵 하나에서 보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블럭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히트맵 가는 이제 아이오 뎁스를 키우면서 FIO를 실험을 한 건데요. 초록색이 러스트가 조금 더 빠르다. 빨간색이 C가 더 빠르다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왼쪽 상단이 좀 더 초록색이 좀 짙은 걸 알 수 있죠. 이걸 봤을 때 러스트는 잡의 수가 적고 블럭 사이즈가 작을수록 성능이 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이제 캐시 라인의 그 스트럭트 구조들이 딱 핏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설명드리면 캐시 라인이 핏하다는 게 구조체에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그 멤버 필드들을 다 메모리의 원형으로 다 사이즈를 잡고 있습니다. 뭐 근데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트 내부에서 스마트 포인터를 활용해서 포인터로 레퍼런싱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의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 구조체를 담고 있는 캐시 라인이 어, 히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스레드가 늘어나고 아이오 뎁스가 늘어나고 하면은 뭐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러스트가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스트는 비트 컨트롤하는 게 전혀 없어서 이 비트 필드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플래그 같은 거를 한 비씩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스트럭트를 유니온으로 감싸서 어떨 때는 인티저로 바꾸고 어떤 특정 값은 뭐 롱으로 바꾸고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비트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러스트는 바이트 어레이로 이를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바이트 어레이의 인덱스가 비트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좀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러스트는 어레이에 액세스할 때마다 바운더리 체크라 그래서 이게 유효한 인덱스에 접근하는 건지를 매번 체크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어레이를 쓰면은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리눅스는 러스트풀 리눅스는 비트 필드를 다 어레이 액세스로 에뮬레이티드 해놨기 때문에 저 비트 필드를 쓰는 동작 자체가 굉장한 오버헤드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C 언어와 다르게. 근데 이 비트 필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러스트는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가 결론입니다. 이게 저도 좀 궁금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본 건데 바운드리 체크가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체크하는 건가 싶었는데 보니까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이 왼쪽이 버퍼라는 어레이에 접근하는 함수고요. 코드고요. 예시 코드고요. 오른쪽이 이거를 빌드했을 때 컴파일했을 때 나오는 이제 어셈블리인데 이 빨간색 코드 영역이 서로 매칭되는 코드들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compare RDI 63이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면은 버퍼 사이즈가 64개의 랭스로 성형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저 버퍼에 접근할 때마다 접근하는 코드는 6인데 접근하기 전에 매번 63을 초과하는지를 체크하고 초과하면은 점프를 뛰어서 패닉으로 발생시키는 코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두 줄에 계속 분기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C 언어보다는 어레이 접근하는데 오버헤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BTP를 쓰면은 매번 저 행위가 추가되면서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명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러스트가 리눅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를 또 이제 증거를 갖고 왔는데요. 아래 이제 표는 그나마 최근에 핫한 서버 시스템들인데 RFL이 러스트 for 리눅스고 eBPF랑 IO 유링 이제 그 서버 시스템들의 메일링 정보들을 다 수집했을 때 이제 문서화된 정보, 저 문서화라는 거는 뭐 익스턴 함수들이 어떻게 이제 쓰인다고 명세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RFL은 이게 맨데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라고 이제 깔고 가고 있고요. 그 아래 나머지 것들은 찾아봤더니 뭐 비율이 저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CI 에러가 뭐 한 만 줄당 러스트로 짠 코드는 뭐 한 네 줄밖에 에러가 없었는데 나머지 코드는 두 배, 세 배씩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RFL이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는 환경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를 이제 정리한 건데 이제 개발자에게는 러스트 체커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unsafe 키워드는 정말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이제 RFL 커뮤니티에게는 이제 다음에 러스트로 개발하면 좋을 만한 그 서버 시스템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안하게 된 이유는 코드는 짧으면서 코드당 버그가 많았던 서버 시스템들을 추렸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최근 그 5년 동안의 기터 코드를 막 뒤지면서 매뉴얼한 작업을 통해서 저 아래 그래프가 1000줄당 에러 버그가 있는 라인의 수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버그가 많다는 거고요. 저 그래프의 점의 사이즈가 코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점이 작으면서 오른쪽에 가 있는 모듈일수록 러스트로 대체를 했을 때 더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 EXT4 레이어랑 블락 레이어를 이 다음에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EXT와 블랑레이하고 컨텐츠라는 얘기는 제일 쉐어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느낌. 그렇죠. 어, 페이지 캐시도 맞습니다. 저게 이제 얼마나 많은 세이프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전부 저는 캔식이라는 거를 딱 품고 있는 애들인데 걔 둘은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식이 완전히 막 풀로 다 열어져 있잖아요. 네, 러스트가 아주 그냥 극도로 혐오하는 딱 그 사용처지. 맞습니다. 언어식을 딱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막그 언어식 트랜스퍼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제 마지막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러스트로 이제 개발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RFL 그 깃허브에는 이제 좀 커밋이 올라갔더라고요. 2024년도 올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EXT4까지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면으로 전망을.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네, 거의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얘가 EXT4를 불러줘야 되네, 뭐 GFS를 불러줘야 되네, 뭐 이거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해요. 그게 명확해. 근데 실제 이제 각 파일 시스템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막 모든 쉐어드 데이터 수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네. 그거를 그래서 이거 해봤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해봤으니까 이것도 그만 하겠지. 되게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탈을 FS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런 심플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해서 VFS의 세이프티 앱스트랙션과 이제 파일 시스템까지 하나 해서 같이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시도 안 해본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고민해서 그걸 해보지 않았을까 저 라는 하나에서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인데 잡아야 되는 애들이 제일 문제인 게 다 그런 부분인가. 사실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게 그게 됩니다. 옛날부터 나왔더니 딱 러스트 나오자마자 했던 게 메모리 어너십을 가져오는 순간 컴포넌트 프로그래밍은 매우 불편해지구나.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인 완전 시멘틱을 쫙 떼뚫고 고도의 막 엑스퍼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막 차포 다 떼고 막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코드가 이제 엄청 없이 막 터지는 거지. 그리고 또 그냥 조사하다가 그냥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요런 이제 개발 환경으로 지금 디자인 해놨는데 러스트 폴 리눅스를 예를 들어서 커널 API가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 의해서 수정이 됐을 때 러스트 API는 자동적으로 러스트 바인드젠이 바꿔줄 텐데 저 세이프티 엑스트랙션에서 이걸 갖다 호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는 러스트 바인드젠이 책임져야 되냐? 세이프티 엑스트랙션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토론들도 좀 있더라고요. 음, 러스트에서 메모리 관리하는 거 외에 개발을 좀 더 쉽게 한다던가 뭐 유지 보수가 더 쉽게 한다던가 그런 거에 거의 그러니까 C 제가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지 보수는 오히려 안 좋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 컴파일에 대한 오버헤드도 크고 또 유지 보수라는 게 뭔가 하나가 바꿨을 때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면 제약이 많이 이미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꾸려는 부분이 뭐 제약이 이미 걸려 있는 상황이면 이 제약까지 다 풀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하나 봤던 게 게임을 러스트로 만드는 시도가 있었는데 한 3년 하다가 때려쳤다고 합니다. 게임은 계속 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반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러스트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고 최근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블로그 포스팅. 예, 러스트 그냥 C와 렉스를 비교하면 C는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에 엄청 유리한 점이 있는데 디버깅이 80%의 시간을 소모해서 음, 해야 됩니다. 근데 러스트는 처음에 개발할 때 컴파일 할 때 세이프하게 딱 넘어가면은 아 내가 적어도 그 선언해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잘못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해서 발생한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 음, 잡아주겠구나라는 안전 그런 마음 있지.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컴파일 에러를 컴파일러를 계속 만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타임에 애들이 좀 돌아버리는 거지. 네. 이렇게 돌아버린다는 그런 좀 방어하고 역시를 빨리 그냥 대충 돌아가면 탁 되고 버그 잡히면 막 뒤에서 버그 잡다가 지금 보통 클라우드에서도 그렇잖아. 일단 릴리즈하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버그 나오면은 계속 티켓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엄청 공을 들여서 딱 해놓으면 뒤에는 이제 좀 이게 낫지. 유지 보수가 낫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타임에 이제 죽어나는 거지. 어떻게든 컴파일러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약간 그런 감이 있어. 말씀 들어보니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상 궁극적으로 얘가 들어간 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좀 쉽게 개발해보자라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 지금 단계는 아직 저 세이프티 엑스트랙션이 과도기인 단계라서 이런 좀 우려가 많은데 저게 어느 정도 좀 머추어 되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새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 질문이 있던가요? 네, 그 발표 되게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커널 API가 지금 C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러스트로 바꿀 그런 시도는 혹시 없었나요? 혹시 찾아보시다가 이제 커널 API 자체를 그 러스트로 바꾸면은 C로 된 커널 API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기존 리눅스 커널은 API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C로 그 기존 리눅스에서는 오히려 래퍼를 그 러스트 뭐 구성된 저 API에 대한 래퍼를 뭔가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반대로 C에서 러스트를 네, 래핑해서 쓴다. 뭐 뭐, 그런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런 시도는 없었는지가 좀.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냥 러스트로 처음부터 다 짜자는 시도는 좀 봤는데 그건 얘랑 결이 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코드는 있을 것 같은데? 저 드라이버를 짜놨다는 얘기는 드라이버 호출하는 코드가 있다는 얘기였네요. C에서 러스트를 CS 러스트 콜 하는 거. 연결하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돼 같긴 있을 것 같아. 한데. 근데, 엔트리 포인트는 해놔야지. 근데 그 엔트리 포인트를 러스트가 C로 프로빙하는 코드들이 다 결국엔 C로 호출하더라고요. 타고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처음에 프로빙 돼서 이제 모듈이 붙을 텐데 그때 다 C로 붙고 그 C C로 분다는 게 뭐냐. 결국엔 프로빙하는 원래 오리지널 C 그 API가 있잖아요. 프로브 API가 그걸 러스트로 랩핑하고 그 러스트 그 랩핑된 프로브 함수를 호출하더라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디서? 저쪽에서 C에서 리눅스 인스 모드 드라이버 호출할 때 드라이버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드라이버 처음에 호출하려면 C에서 핸들러로 호출해야 된다고.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만약에 러스트를 그냥 펑션 저 FN 선언해놓은 거 쟤를 그냥 그 붙일 수 있다면은 그냥 가도 되지. 그 인터페이스는. 그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서 또 컴파일 된 거를 러스트에서 쓰려면은 아까 그건 개인적인 궁금한데 어떻게 그게 되는
아까 여기서 스펀 뭐 그걸로 한. 네, 사실 인클루드를 어떻게 시켰는지는 제가 문법을 보진 못했는데 인클루드는 모듈에 시킬 것 같긴 하고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익스턴 C라고 하면은 저 아래 그 C라는 블럭 내에 있는 함수는 이 C 라이브러리의 함수라는 거를 이제 러스트가 알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연결 과정은 이제 아직은 저기서 아래 ABS라는 C 함수를 호출할 때 unsafe라는 블럭을 감싸서 호출 ABS가 어디 있는 어느 주소에 있는 함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unsafe를 쓰고 있는 근데 저 물어보는 건 인클루드 익스턴 하려면은 저기 제가 어딘지 정확하는 거 말하는데, 그거 아마 저 있을 거야. 그냥 뉴스에 아.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이제 저 ABS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예, 그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문법은 보진 않아가지고 인클루드는 있을 거. 음. 그거 하는 게 뭐 커널 API를 바꿔주는 부분에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아까 그거 했잖아요. 러스트 쓰면 얼마나 그 버그 양이 줄어드는지.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네가 그 잡아준 버그가 엄청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거인가요? 이거를 1대1로 비교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게요. 이렇게 버그가 생겼을 때 이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스트로 새로 짜서 해결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C로 짜면은 과거에 이런 버그들이 뭐 뭐라 하지 메모리 얼로케이션 버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러스트로 짜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얘기해준 코드 사이즈 증가와 증가하는 버그 사이즈 개수 증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사용이 그렇게 감동적인 것 같진 않아서. 요게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어, 러스트가 리눅스에 아직 많이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시도 많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거 러스트 뭐 의미 있어라고 하는 그 입장이 많아서 리눅스 커뮤니티에서는 러스트를 아직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아질지를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여준 거는 그 소수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준 거지 진짜 이게 들어가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생각보다 안 좋을지는 잘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실험적인 것 같아요. 지금 라이너스 토발드가 그냥 why not 이렇게 한 이후부터 써보지 뭐 이렇게 해서 확 들어왔거든 지금. 그럼 어떤 괜찮은 것 같아. 커널에서 그런 에러 나면은 나중에 되게 불편하고 잡기도 힘드니까 애플리케이션도 아니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리포트 나오고 하는 거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조윤선 교수님의 그 질문이 어떤 답이 나올지. 이 입장에서는 다 이런 반응이 죠 자꾸 첩보를 다 짤라 그러지? 우리가 잘 알아서 첩보는 잘 이렇게 전술을 짤 수 있는데. 네? 네, 네. 이상입니다.